네, 오늘은 지난주 전까지 파티클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플루이드 이펙트, 그 중에서도 이제 2D와 3D 중에 2D 먼저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이펙트는 2D와 3D가 있는데요. 2D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가볍기 때문에 간편한 이펙트, 간단하게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을 때 쓸 수 있고요. 말 그대로 2D라 평면판이죠. 평면판에 마치 TV 화면 같이 거기다가 바로 효과를 내주는 건데요. 파티클과 마찬가지로 에미터도 있고요. 에미터를 통해 가지고 파티클 입자들이 플루이드로 표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플루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여기 자료 보시면 플루이드 이펙트 2D 컨테이너라는 것을 먼저 처음에 생성을 하게 되면 옵션 창에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윈도우가 뜹니다. 그래서 베이직 플루이드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XY 레졸루션하고 그다음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집값도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같은 경우에 그쵸? X하고 Y 값이 주 사이즈고요. G 사이즈는 두께가 주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0.25니까 10 대비 엄청 얇죠. 이 정도 비율로 해서 거의 2D 상태의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자동으로 에미터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는요, 2D 컨테이너죠. 나중에 선택을 해서 어트리뷰 데이터에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같은 내용이 그대로 뜹니다. 여기는 XY 솔루션을 레졸루션을 정하게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되게 돼 있고요. 근데 그 용어를 보면 여기 복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그렇죠? 복셀 스퀘어란 말이 나와요. 그 복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볼륨이죠. 볼륨, 볼륨. 매스가 있고요. 이 기체와 같은 볼륨이 있고 그거를 픽셀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쓰는 픽셀의 말과 합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좀 부피가 있는 단위의 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픽셀은 보통 우리가 x, y, 그렇죠? x축, y축 이걸 했을 때 스퀘어, 단면 스퀘어죠. 근데 이거를 깊이까지 해서 이런 밀도 있는 부피의 밀도를 표현할 때 복셀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피의 레졸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졸루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베이스 레졸루션을 여기 40을 했기 때문에 40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졸루션은 값이 이게 낮을수록 보통 2D에서 픽셀이 낮으면 그렇죠? 해상도가 낮은 대신에 가볍죠. 품질은 낮고 가볍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마찬가지로 3D에서도 이 복셀을 쓸 경우에 베이스 레졸루션 값이 복셀이 해상도가 낮으면 옆에 자료가 있는데요. 빠릅니다. 빨리 표현이 되는 대신에 디테일이 좀 약하죠. 대신에 해상도를 높이게 되면 80으로 높일 경우에 훨씬 보시면 디테일이 더 살게 되고요. 대신에 연산 속도가 시뮬레이팅 해주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플레이 속도가 좀 더 느려지긴 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얼만큼 해줘야 될지 그리드 사이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X, Y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사이즈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를 얼마 줄 것인가. 이걸 나중에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수정을 해줄 때 잘 계산해서 해주셔야 돼요. 점차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 컴퓨팅을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을지, 컴퓨팅 파워가 얼마큼 될지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신 게 필요하겠고요. 바운드리라고 있습니다. 바운드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힘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창문 같은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럴 때 이쪽이 이제 X가 되겠고요. 이쪽이 Y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컬러 좀 달리해서 보시면 볼까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이쪽이 X고요. 이쪽이 Y다 보니까 이게 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Y 플러스, 여기 Y 마이너스, 여기는 X 플러스, 이쪽이 X 마이너스. 그래서 4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들을 기본적으로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이것들을 풀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설정들을 이 바운더리에서 해준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따 좀 잠시 뒤에 내용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생구와 관련된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콘텐트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디테일에 관한 것들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플루이드 이펙트를 2D 컨테이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옵션 클릭하시면요, 아까와 같은 상태로 이렇게 나오고요. 좀 다른 경우에는 리셋 하셔서 설정들을 같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2D 컨테이너는 완전한 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에미터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미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에미터가 어떤 종류이냐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미터를 넣는 것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디폴트 값으로 어플라이 하시면 이렇게 판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웃라이너에 보시면 플루이드 이 개체 하나입니다. 이 노드 하나만 있고요. 파티클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파티클 할 때 레거시 파티클, 그러니까 클래식한 파티클하고 그 다음에 N 파티클 두 가지가 있는데, N 파티클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다른 개체가 만들어져서 환경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이 플루이드는 기본적으로 N 파티클이 아니라 레거시 파티클과 호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컬라이드 부분에서 그런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리와인드에서 값을 한 타임라인을 한 200 정도까지 해서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 이 정도로 좀 보이게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좀 거친 걸 보실 수가 있죠. 복셀 값이, 픽셀 값이, 픽셀이 아닌 복셀이 거친 부분이 약간 보입니다. 그렇죠? 픽셀 보듯이 리와인드 해주시고요. 얼티레이터에서 플루이드 쉐입의 맨 위에 보시면 컨테이너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처음에 만들 때 설정값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해상도를 80으로 올려본 다음에 리와인드 한번 해주시고 플레이 하시면요, 훨씬 더 곱고 디테일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높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80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바운드리 X하고 Y가 있는데요. 보통 보시면 지금 위로, 마치 연결 위로 올라가는 값으로 해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Y 값을 넌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Y 값을 넌으로 놓으면요, 이렇게 해서 마치 뚫린 것처럼 나가버리는데 표현은 안 돼요. 이 영역 안에서는 표시되기 때문에 더 이상 표현은 안 되고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랩핑으로 두시면 어떻게 되냐면 리와인드 하고요. 랩핑하면 랩핑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닿아 있는 것처럼 돼서 일종의 이 판이 이렇게 휘어서 동그랗게 휘어진 판이 다시 이렇게 맺혀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난 부분이 다시 이쪽으로 연속되어서 나와서 연속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보겠습니다. 리와인드 하고요. 나가서 들어와서 이것이 다시 영향을 미쳐서 서로 겹쳐지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서로 겹쳐져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랩핑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바운드리 XY를 보스 사이즈로 막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영역을 벗어난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 그건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래쪽에 오토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사이즈를 체크해 주시면요. 오토 리사이즈죠. 맥시멈 리졸루션 값이 있어요. 지금은 레졸루션이 80인데요. 더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와인드 해주시고 조금 위를 공간을 좀 남겨놓고 플레이 해보시면요. 이렇게 되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해보겠습니다. 한 400프레임까지 두고 리와인드해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리사이즈 기능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자료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해상도 복셀 값을 바꿀 경우에 디테일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하고요. 실제 이 안에서의 이 컨테이너 안에서의 그 속성들을 조정하는 것들을 보시면 덴서티라는 게 있고요. 빌러서티가 있고요. 덴서티는 밀도죠. 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빌러서티는 속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템퍼레이처는 온도죠. 그리고 퓨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써 있는 게 다이나믹 그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나믹 그리드라는 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요. 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면 똑같은 디테일 값이 여기 그 밑에 메소드라는 거 디테일이 있는데요. 메소드에서 디테일을 하실 때 그 다이나믹이라고 하게 되면 디테일에서 덴서티의 이 값들을 더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러서티 같은 경우도 좀 다이나믹 그리드를 하게 되면 빌러서티에서도 이런 설정 값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템퍼레이처 같은 경우는 오프로 되어 있어서 없는데 이거를 다이나믹으로 바뀔 경우에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시와 같은 식으로 설정들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얼도 있고요. 퓨얼 값도 오프로 되어 있으면 이게 비활성화 되는데 다이나믹 그리드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은 설정 값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종의 필드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터뷸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뷸런스 값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디폴트 값이라 스트렝스가 0으로 되는데요. 이 값들을 주시면 자체적으로 그 바운드리 컨테이너 안에서 여러 가지 날 길이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도 나중에 보시면 이제 컬러 설정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3D에서도 똑같이 작동이 돼요. 3D 컨테이너에서도 똑같이 작동이 되는데요. 내용들을 지금 여기 있는 설정들에 의해서 지금 거의 좀 전에 마야에서의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내용들을. 그래서 컨테이너 메소드 보시면 디폴트 상태가 이거군요. 다이나믹, 그러니까 덴시티, 빌러시티가 이렇게 돼 있고요. 템퍼레이처가 지금 오프로 되어 있는데 템퍼레이처가 오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컨테이너 디테일 떨어져 있어요. 컨텐트 죄송합니다. 컨텐트 디테일을 보시면 여기에 덴시티 되어 있고요. 빌러시티 넣을 수 있고요. 터뷸런스 별도로 단독으로 또 있고요.
템퍼리처가 여기 지금 5%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템퍼리처가 여기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이내믹 그리드로 주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돼서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템퍼리처 같은 게 보이언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일종의 1 놓고 플레이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덴서티에서도 보이언시입니다. 덴서티 우선 디폴트로 우선 템퍼리처하고 퓨얼은 잠깐 5% 놓겠습니다. 5% 놓고 이 상태에서 덴서티 값만 보시면요. 덴서티 스케일이 0.5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보이언시가 1인데요. 보이언시를 높여보면요. 빨리 올라가는 느낌 보이시죠? 이게 쉽게 말해서 기체가 위로 상승되어지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이 1인데 이거를 값을 마이너스 값을 주시게 되면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중력의 반대값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이언시 0으로 놓으면요. 대기 상승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체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거를 퍼뜨리기 위한 디퓨전이죠. 디퓨전은 확산되어지는 거니까요. 디퓨전 값을 좀 넣어주고 그 터뷸런스 값을 적당히 넣어주시면 제자리에서도 이런 효과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많이 뿌옇게 번지는 거는 지금 디퓨전을 좀 약간 약하게 해주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더 약하게 할까요? 0.05 약간만 퍼지게. 지금 터뷸런스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고요. 상승되어지는 값은 지금 없습니다. 이걸 다시 1년 놓아주시면 올라가면서 터뷸런스가 생기겠죠. 터뷸런스가 워낙 강하네요. 보이언시를 2로 좀 높여서 보면 올라가는 값과 터뷸런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퓨전이고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노이즈도 있고요. 텐션 포스라든가 그레디언트 포스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값들을 조정을 해서 운동되어지는 정도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덴서티 값을 통해서. 그리고 덴서티뿐만 아니라 빌러서티에서도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도 약간 이렇게 휘어 감겨지는 효과를 주는 건데요. 그래서 터뷸런스 값을 0.1만 주고 주시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값이 가죠. 근데 여기 수월 값을 0.5 주시게 되시면 감기는 값이 좀 커집니다. 노이즈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좀 더 노이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잘하게 깨진 느낌들이 좀 들죠. 영역들이 그래서 노이즈를 더 많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노이즈를 주시면 실제 표현될 수 있는 복셀 값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색하겠지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템퍼리처하고 퓨얼이 이거를 주시면 이제 불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메소드에서 템퍼리처를 다이내믹, 퓨얼도 다이내믹 주시고 템퍼리처에서도 부연시 뭐 다 기본적으로 주고 퓨얼에서
에어하고 퓨얼 레이쇼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주시고 퓨얼 스케일도 네, 좀 넣어 주시고 주시면 이제 확산되어진 것처럼 표현이 되긴 하죠. 라이트 컬러를 퓨어 라이트인데요. 약간 옐로우 기운이 좀 생성이 됩니다. 실제 여기 불 표현을 해주는 거는 이 쉐이딩에서 해줍니다. 쉐이딩 옵션이 있어요. 아까 자료 보시면 여기는 쉐이딩이 좀 없는데요. 이 컬러 메소드에서 쉐이딩 컬러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메소드에서 위에 컨텐트 메소드에서 보면 컬러 메소드가 쉐이딩 컬러로 보통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쉐이딩 컬러로 해서 쉐이딩 컬러는 어디 있냐? 컨텐트 디테일 아래쪽에 보시면 쉐이딩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네, 컬러와 인캔디센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캔디센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컬러 값을 조금 어둡게 해주면 어두워지는 대신에 여기 인캔디센스가 올라와서 불 표현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좀 더 컨텐트 디테일에서 덴서티하고 빌러시티, 터뷸런스, 템퍼레처 값들을 좀 조정을 해주면요. 보이언시 높여주고요. 빌러시티에서 소리만 강하죠? 거의 0.2, 노이즈 0. 예, 0.15, 1, 아주 약하게 거의 보이랑 말랑. 예, 터뷸런스도 지금 아주 약하게 놓겠습니다. 스트렝스 0.1인데요. 예,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리와인드해서 한번 플레이 해보면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예, 쉐이딩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놓고 이 값도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으로 템퍼레처일 경우고요. 덴서티를 놓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바뀔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인캔디센스죠. 컬러 값보다는 이 컬러를 블랙으로 더 바꾸면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블랙으로 놓고 인캔디센스에서 실질적인 컬러 값을 냅니다. 그래서 연기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불 느낌을 낼 때는 컬러를 최대한 어둡게 하고 인캔디센스에서 예, 그 표현들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컨텐트 메소드의 종류들과 디테일 설정들을 이렇게 있다. 이거 다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요거는 3D 컨테이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략적인 내용만 좀 구조만 설명을 드렸고요. 컬러는 여기서 보면 쉐이딩 컬러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 오토 리사이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래서 쉐이딩에서는 네, 여기서 같이 컬러 값, 인캔디스 값이 있는데 네, 컬러에서 보통 연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할 때 좋고요. 불꽃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낮추고 인캔디스에서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템퍼리처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는 경우에 따라서 저는 이제 덴서티를 넣었죠. 덴서티, 템퍼리처 또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꿔서 다양하게 표현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 지금 자료에는 빠졌는데요. 항상 파티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보시면 충돌체죠. 충돌체를 만드는 거. 자, 충돌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선 그 전에 자, 여기 지금 이 플루이드 2D 컨테이너에 에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에미터 선택해서 잠깐 아래로 빼보고요. 이 상태에서 이 컨테이너죠. 이 컨테이너 선택해주고 플루이드 여기 add 에미터로 가시면 에미터와 또는 다른 설정들을 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에미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에미터 from object는 오늘 3D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에미터만 추가를 하면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에미터가 하나 더 있죠.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묘한 데에서 플레이 주시면 두 개의 에미터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두 개가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이 플루이드를요 복제를 하신 다음에 이동을 하신 겁니다. 얘의 두께가 0.25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위치를 값으로 마이너스 0.25만큼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쌓아진 것처럼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플루이드 1만 쓰고 플루이드 2는 없애고 2에서는 2만 남겨놓고 1은 없애고 한 다음에 플루이드 2에서의 컬러 설정을 바꿀 수 있겠죠. 여기에서 쉐이딩에서 그렇죠? 이 캔디스 값에 해당하는 거를 그렇죠? 뭐 이런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2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똑같이 아까 클라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공간을 조금만 더 떨어뜨릴까요? 너무 겹쳐. 0.0 0 5 차이를 좀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프론트에서 봤을 때 거의 프론트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정도 달리 줄 수도 있죠. 예, 플루이드 1은 덴서티를 두고 플루이드 2는 덴서티가 아닌 템퍼리처를 두고 그래서 그리고 에러가 떴네요. 이따 다시 진행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2D 컨테이너를 겹으로 쌓아서 서로 다른 속성이나 에미터 위치, 그다음에 컬러, 쉐이딩들을 달리해서 겹으로 쌓아놓고 표현을 했을 때도 재미있는 표현들을 서로 여러 겹의 그 스크린과 같은 거를 동시에 플레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컬리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에러가 나서 뒤에 마야 다시 실행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야를 다시 실행했는데요. 보통 이제 마야가 에러가 떠서 크래시 된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마야 크래시 로그라고 해서 여기 C 드라이브죠. 유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보면 로컬 템프 안에 이런 MAF 파일, 이전 직전 파일이 오토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중요한 작업들 하실 때는 이것들 다시 불러오셔서 세이브 에즈로 다시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이드 투디 컨테이너 디폴트를 만들 거고요. 자, 처럼 그냥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인 값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자, 여기서 여기 에미터를 좀 아래쪽으로 조금 뺄게요.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 2D 상태이기 때문에 G 값으로 확 이동해 버리면 안 되고요. X, Y 값으로만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만들어질 거에다가 뭘 할 거냐면 도넛을 하나 넣겠습니다. 도넛을 하나 넣어서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한 200프레임까지 다시 놓고 리와인드 플레이 해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르스로 가는 오브젝트를 갖다 놨는데요. 지금은 콜라이드 속성을 해놓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투과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투과가 되는 게 보일 거고요. 이 상태에서 플루이드 선택하시고 나서 오브젝트 선택해서 보시면 플루이드에서 Make Collide가 있습니다. Make Collide 어플라이 해주시고 주시면 그렇죠? 이렇게 콜리전이 생겨서 충돌이 생겨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동을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키셔도 재미있는 표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플루이드에서는 Make Collide로 해서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D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플루이드에서 보시면 get sample, 여기 샘플인데요. get sample 하면 플루이드하고 오션, 펀드라고 해서 있는 설정들이 있어요. 근데 꼭 플루이드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다양한 이펙트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게 이펙트에 보시면요. 이펙트 메뉴에서 get effect asset이라고 있어요. 이를 클릭해 보시면 예전에는 이게 이제 마야를 설치하시면 샘플 FX 쪽에 있는데요.
이걸 바이저라고 했어요. 바이저 보기인데 바이저 창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름은 그냥 이펙트 어셋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에서의 그 모션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 모션 캡처한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FX 효과들, 플로이드 샘플들이죠. 불 효과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플로이드인데 여기 오션도 있죠. 플로이드에서 오션 중에 좀 심플한 거, 거의 다 3D 효과예요. 대부분 사실은 2D보다는. 그래서 그건 이따가 3D 할 때 다시 불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이펙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별도의 페인트 이펙트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일종의 이거는 스프라이트처럼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도 사용하는 거 나중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충돌체 지우겠습니다. 다시 리와인드 하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뭐가 있었냐면 브러쉬 표현해 준 거예요. 보시면 add 옵션을 add 컨텐트를 해서 페인트 플로이드 툴이라는 걸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플루이드에서 2D 컨테이너인데요. 여기 add 컨테이너로 해서 페인트 플루이드 툴에서 페인트 이펙트, 페인트 브러쉬 툴이에요. 자, 이걸 옵션 창을 클릭해서 보시면 마일을 많이 쓰셨던 분들은 익숙한 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B 누르면 보통 이제 브러쉬 사이즈죠. 좀 줄여주신 다음에 여기를 편하게 그려줄 수 있는 겁니다. 컬러를 지정하셔서. 그래서 density and color 될 수 있고요. 그냥 컬러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밸류 좀 높이신 다음에 여기서 그릴 수 있어요. 편하게. 리와인드 하면 이렇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좀 거칠어서 곱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해상도 높여야죠. 자, 복셀 값을 높이셔야 됩니다. 한 100 정도로 높이고 다시 리와인드 해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플루이드에 페인트 플루이드 툴로 다시 가세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이렇게만 그려보고요. 볼록하게 그렸습니다. 리와인드 해주시면 훨씬 부드럽죠? 훨씬 부드러운 상태의 브러쉬 스트로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와인드 하시면 플레이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에미터와 상관이 없습니다. 에미터가 별도로 그려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에미터가 없어도 됩니다. 에미터를 지우시고 그냥 페인팅만 하셔서 이펙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하게 그림들을 좀 그리셔도 되고요. 특정한 컬러로 그리실 거면 여기 뿐 아니라 창을 아까 말씀드린 게 여러 개의 창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여러 개의 창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또는 별도의 컬러로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다채로운 컬러가 어우러진 그런 표현들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했던 부분에서요. 아까 다시 한번 여기 그거에 대해서 페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샘플 파일로 보내드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 드라이브에 여기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이미지를 제가 아마 압축 파일로 합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SM 컬러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어디서 부르냐면 아래쪽에 브러쉬 쪽이 아닌 어트리뷰트 맵이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맵에서 임포트에서 이걸 불러옵니다. 그래서 컬러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리와인드를 한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글씨가 거칠죠? 해상도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거를 더 섬세하게 보고 싶다. 원래 한 400 정도 돼야 됩니다. 얘가 아마 400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300 정도 해상도로 해서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어트리뷰트 맵에서 임포트로 리와인드 해주면 예, 충분하진 않지만 예, 조금 깨지긴 하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미지가 400 곱하기 400이거든요. 해상 400 dpi, 그러니까 400픽셀짜리 dpi가 죄송합니다. 400픽셀, 400픽셀짜리 이미지 사이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상도가 사실은 복셀이 400은 나와야 얘가 깨끗하게 픽셀이 깨지지 않고 나오는데 너무 높기 때문에 한 300 정도로 낮춰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리와인드해서 플레이 하시면 되는데 예, 별거 없죠? 여기서 설정들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좀 했던 걸로 하면 컨텐트 디테일에서 덴서티에서 예, 보이언시를 한 0으로 0.2 정도 두고요. 디퓨전 좀 주고요. 그리고 터뷸런스 좀 더 주고요. 터뷸런스 한 2.5 예, 주고요. 그리고 빌라시티에서 스월 값도 0.25에다가 예, 노이즈도 한번 주겠습니다. 0.5 네, 이렇게 해서 노이즈는 주면 안 돼. 글씨가 깨지니까 노이즈는 0으로 하고요. 리와인드해서 이런 식으로 받게 되겠고요. 이거 좀 재밌게 하려면 아까 했던 대로 플로이드 쉐입에서 처음에 여기 y 값을 어떻게 해요? 래핑을 해서 리와인드해서 네,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할 거고요. 이것 외에도 지금 여기 화이트가 있는데요. 이미지가 배경이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으로 넣으면 투명하게 뚫려요. 투명하게 뚫리게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표현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브러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 보면은 컬러가 여러 개 있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보시면 여러 개의 2D 컨테이너를 쌓아서 다른 컬러로 페인팅한 것들을 가지고 보이게 한 겁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 이미지 불러오는 방법까지 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2D 컨테이너 말고 3D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2D 컨테이너 같이 연계된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다음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